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 중에 실전 배관 용접 변형이론이라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총 3부작이다 보니까 전중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구독자분들 요청사항이나 저희 제자분들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금일은 통합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길고 하더라도 주말에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있거나 여유 시간이 많을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용접 변형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할 건데, 이 용접 변형은 사실은 용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접 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RT 용접 이런 식으로 용접 얘기 많이 하잖아요. R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면 품질 검사를 해서 용접사의 품질의 우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라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용접 변형도 이 품질 검사의 비파괴 검사의 RT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용접사가 용접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배관사가 배관 스프를 찾아서 용접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 배관사가 도면을 보고 배관 스프를 찾아서 배관 치부를 하고 웰다가 용접을 하고 나면 어때요? 품질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RT가 불량이 나면 수정도 하고 해서 최종 품질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질 검사가 끝이 나고 나면 비로소 또 라인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라인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 라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라인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관이 틀어져 있다거나 배관이 변형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모든 공정이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RT를 통과하고 용접을 잘했다고 해도 실제로 지금 변형이 생겼다면 이 RT를 통과하고 했던 이런 공정들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변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 교육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게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봐도 용접을 하면서 배관사도 비용을 줘야 되고, 헬퍼도 월급을 줘야 되고, 일당을 줘야 되고, 용접사도 일당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모든 그런 RT라든지 이런 공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최종 검사에서 변형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공사 대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으로 다시 다 돌아가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변형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금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변형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파트로 제가 구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할 거냐면, 우리가 용접으로 쳤을 때 용접 전, 그 다음에 용접 중, 그 다음에 용접 후로 세 가지 파트로 제가 구성을 할 거예요. 설명을. 그럼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용접을 하면서 용접 전에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용접을 하는 중에도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용접을 하는 후에도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옆에 조금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용접 전에 할 수 있는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파트별로 이렇게 조금 써놨습니다. 한번 필기 한번 해주시고, 용접 전에 변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용접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형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용접을 하기 전에 변형을 잡는다는 거는, 변형을 사실 잡는다기보다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역변형법.
이 역변형법이 뭐냐면 우리 책에도 역변형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역변형법을 정확하게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역변형법은 내가 용접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배관이 용접 후에 변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변형이 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치부를 하는 것을 역변형법이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배관 용접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교육의 이 중점은 배관 용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역변형법이라 하면 배관 용접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변형이 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치부를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끔 치부를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걸 알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들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선에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일단 오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지 포지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열은 가장 높은 곳으로 가요. 가장 최상부로 열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온도, 우리 용접하다 보면 위에가 가장 손이 뜨겁죠. 그러니까 열이 가장 최상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위에가 열이 뜨겁고 온도가 높고, 사실 용접하다 보면 용융풀이 커지거나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잖아요. 온도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야. 열이 누적됨으로써. 그럼 이런 열이 발생되는 구간이 열은 항상 위로 간다 하는 개념을 우선 알아야 되고, 열이 위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접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빌드업법으로 용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용접법으로 용접을 했을 때 배관은 이렇게 이제 원래 수평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용접이 오지 기준으로 용접이 끝나고 나면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양쪽이 들려서 변형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푹 꺼지듯이 V자로 배관이 꺾인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용접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드 용접 기준으로 용접을 하는 게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이 위로 가기 때문에, 열이 위로 모이기 때문에 이 최상부의 수축 변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수축 응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이 이렇게 꺾인다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이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배관을 봤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A, B가 있으면 A로 배관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럼 어디에 열을 줘야 됩니까? B에다가 그렇게 열을 줘야 됩니다. B에다가.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게 사실 대칭법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나눠볼게요. 그럼 4등분으로 1, 2, 3, 4로 나눴어요. 그럼 1, 2, 3, 4 중에 3번 쪽으로 만약에 배관이 꺾였어. 그럼 어디에 열을 줘야 됩니까? 당연히 3번 쪽으로 꺾였으니까 이 대칭이 되는 2번 쪽에 열을 줘야 된다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좀 들으면 더욱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변형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역변형법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꺾인다는 것을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꺾일 거니까 치부 자체를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실제로 용접을 해서 수평이 배관이 정확하게 들어오게끔 치부를 하는 게 역변형법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꺾일 거니까 예측이죠? 맞죠? 이렇게 꺾일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결과물입니다. 예상 결과물.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치부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실제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들리잖아요. 맞죠? 들릴 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결과물, 예상 결과물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역변형의 기본 오지 포지션으로 봤을 때 기본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역변형법은 장점,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역변형법을 보시면 치부를 할 때 역변형법은 이런 식으로 지금 치부가 될 겁니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크게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좀 가장되게 이렇게 많이 꺾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좀 가장되게 제가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역변형법을 치부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지금 꺾일 거를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초보 기준으로 사실은 오버헤드가 용접하기가 사실 치부하기도 좀 어렵고 처음에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순수하게 지금 백 넣어보시면 갭이 넓은 거와 좁은 것 중에 어느 게 좀 떼우기 낫습니까? 사실 좁은 게 사실은 낫잖아요. 나중에 용접이 좀 이래 잘 하셔가지고 내가 좀 테크닉적으로 좀 많이 늘었다 하면 또 거침없이 또 넓은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 개혁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넓은 게 그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은 초보 기준으로 사실은 이 좁다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좀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좀 좁은 게 용접하기는 사실 수월한 건 맞거든요. 초보 기준에서. 그러면 역변형을 했을 때 그 어렵다는 여러분들이 초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오버헤드가 어때요? 좁으니까 좋죠? 근데 이 아래 보기 부분이 어때요? 넓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용접을 쭉 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형이 오면서 이 수축 부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좁은 갭을 해서 좁은 갭이라기보다 정상적인 갭을 해서 용접을 하기는 좋지만 결국에는 요 위에 아래 보기 부분 플랫 아래 보기 부분도 실제로는 변형이 됐기 때문에 정갭까지 들어오면서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초층 루트부에서 이 변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 보기 부분도 양쪽으로 변형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정상갭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변형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치부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역변형법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단점이? 그것도 물론 네,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물론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뭐 생각 잘 안 나죠? 역변형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치명적인 단점이 이런 다른 부분에서 단점이 아니고 이 치부라는 거는 웰다가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배관사 파이프 피터하고 헬퍼도 같이 일하고 용접사도 일하는 이 3인 뭐 원바이원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통 배관을 용접을 준비를 하는데 이 치부에 용접사도 관여, 배관사도 관여를 한 상태에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는 역변형을 해달라고 해도 사실은 이 같이 관여를 하는 특히나 치부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관여를 하는 배관사가 기량이 되지 못하면 못 맞춰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조건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역변형을 맞추고 싶은데 용접사도 사실은 기량이 안 되는 용접사가 있지만 배관사도 있거든요. 배관사도 기량이 안 되는 용접, 이제 배관사도 이제 초보 배관사가 돼가지고 이제 막 해가 잘 모르는데 역변형이 뭔지도 모르는 배관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역변형 해달라 이러면 무슨 소리야 이래버리면 골치 아플 거예요. 맞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박자들이 맞아야지 이 역변형이라는 개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초보 용접사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 역변형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런 역변형이나 이런 변형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서 이 파이프가 배관이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 치부에 관여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어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접을 할 때. 그냥 용접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현장에 가면 항상 얘기다시피 뭐 우리가 테크 그냥 학원에서처럼 테크 그냥 돌려갖고 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매일 지금 제가 오버헤드 테크 시키잖아요. 오버헤드 테크 하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에서 그대로 구조물을 그대로 용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 테크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 그대로 역변형 주고 위보기도 테크 치고 아래보기도 테크 쳐가지고 역변형이 된 상태에서 용접도 시작하고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역변형이고 두 번째는 홈 각도의 최소화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관의 베벨부의 이 홈의 면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요 지금 개선이 이제
이제 베벨 각도가 베벨 각도. 맞죠? 여기 전체가 개선의 각도라고 쳤을 때 이 홈 각도의 최소한은 뭐냐면 용접이라는 거는 변형이라는 거는 용접에 대한 이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형이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죠? 금속에 대한 용착량이라든지 필러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홈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 용접의 변형의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불리하죠. 그럼 실제로 이 홈 각도의 최소화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관 치부를 하기 전에 우리 현장 필드 용접을 하면 배관사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학원에서 쭉 들어가고 각도 30도 전후 31도 이게 아니라 이 홈의 각도를 최소화시키라는 말은 용접에 문제가 없는 너무 각도를 많이 죽여버리면 품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LF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도를 정상적인 30도 전후보다 만약에 조금 더 줄였어요. 각도를. 29도, 28도. 줄일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용접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그럼 이 각도를 만약에 좀 줄이면 어때요? 이거보다 지금 각도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는. 그때 용가제 필러 양이라 이별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형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또한 웰다가 배관사한테 어필하셔야 됩니다. 용접을 할 때 특히나 일반 배관은 상관이 없지만 헤비 배관이나 헤비월이라죠. 우리 두꺼운 배관 이런 거 할 때는 이 용접되는 각도의 1, 2도의 차이에도 용가제 양이 필러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용접 프로세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홈의 각도를 줄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용접을 하시면 해양 플랜트나 일반 플랜트나 이런 데 용접을 하실 때도 어필을 배관사한테 해가지고 각도를 좀 죽이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현장 용접하실 때 변형도 사실 변형이지만 용접의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 품질도 되게 중요하고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품을 떼올 때. 근데 오늘은 변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홈의 각도를 최소화시키면 용접 전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속도가 좀 빠릅니까?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구속법과 억제법의 적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책에 보면 우리 자격증이나 이런 시험 같은 거 치면 우리 객관식 문항에 구속법, 억제법, 변형방지법, 스트롱백 이런 거 사실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사실 책으로 보니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적용시키면 구속이나 억제라는 뜻은 이 부재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도 사실 변형 방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준비 작업, 현장 용어로 뭐래? 단돌이라 단돌이. 현장 용어 알고 계셔야 되고 쓰셔야 됩니다. 단돌이라는데 준비 작업하기 전에 이런 구속법이나 억제법을 이용해서 변형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접을 이제 이렇게 배관 용접을 이렇게 해요. 물론 직관만 있는 건 아니죠. 엘보도 있고 다양한 배관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이해하기 좀 설명하기 쉽게끔 직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접을 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역변형도 물론 주지만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이제 유볼트라든지 서포트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속하고 억제를 굳이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도 이렇게 억제가 돼 있으니까 어때요? 돌리지 못할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잔류응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 유볼트나 이런 걸로만 거는 게 아니고 우리 양중공구, 체인블록 혹은 레바블록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면 많이 쓰거든요. 체인 탁 당기고 레바로 이렇게 걸고 당기고 사실은 그게 짐을 옮기는데 원래 사용하는 공구인데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배관 제품에 데미지가 가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걸지는 못하게 해요. 우리 실링 벨트를 이용해서 걸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구속 억제를 시켜가지고 또 변형 방지를 하는 방법도 있어. 그 다음에 혹시 스트롱백 혹은 피스라고 혹시 제가 한 번씩 설명하죠. 이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피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피스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근데 현장에서 이제 피스테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철판이나 이런 부재를 조각을 잘라서 임시재를 붙입니다. 피스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시재라고, 임시재료.
배관에 들어간 임시 제로인데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요렇게 용접을 하면 요런데 피스나 혹은 브릿지 테크 막 많이 친단 말이에요. 이래 피스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피스가 치부에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어때? 이 피스가 부재를 구속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변형의 방지에 하나의 이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롱백은 뭐냐면, 스트롱백이 우리가 혹시 여기 뭐 CO2 하다 오신 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각 공장이나 배관 용접, 철판 용접을 할 때 보면 우리 심 용접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CO2 막 때울 때 안에 이런 조선소 블록 용접을 할 때 심 용접을 하는데, 그런데 심 용접을 할 때 보면 이 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심도 UT죠. 심 용접을 할 때 이 심이 철판이 어때요? 철판이 용접을 하면 철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힌단 말이에요. 뒤집히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은 심 용접을 할 때 심 용접은 UT 용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음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사실은 거의 많이 당긴단 말이에요. 최대한 길게 당기면서 중간중간에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쭉 당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철판을 걸어요. 우리가 러그라고 혹시 들어보시는 러그 같은 거를 중간에 이렇게 탁탁 우리가 자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넣듯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 상처나면 이렇게 꼬매잖아요. 중간중간 꼬매듯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철판에 러그 같은 것을. 이게 스트롱백이에요. 그 얘가 마찬가지로 또 뭐 하는 거예요? 변형을 방지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철판 얘기는 안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관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 피스 대신에 스트롱백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가지고 끝까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아요? 러그처럼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백을 바로 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백 좀 더 길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장점도 있다.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루트 간격의 최소화입니다. 이건 이제 용접 전 방법의 마지막인데, 사실 루트 간격의 최소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 처음에 얘기했던 홈 각도의 최소화와 사실은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홈의 각도, 용접의 양이 많이 줄어들수록 이렇게 용접도 맞죠? 그 변형이 덜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루트가 줄어들어도 어때요? 용가제 양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형의 발생할 확률이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루트 간격의 최소화를 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초층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간격에서 가장 변형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얘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때요? 그 변형의 발생 빈도는 당연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갭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때요? 품질 문제는 필드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면. 우리가 배관 샵이라고 해서 배관 공장들 있잖아요. 배관 샵장 이런 데 혹시 얘기 한 번씩 우리 뭐 사장님들도 한 번씩 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배관 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갭을 작게 합니다. 그럼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모순 같은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배관 샵이나 배관 공장들은 갭을 작게 하는 대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보면 눌려 때우기나 이런 용접들로 해서 이 부재를 내려앉혀서 백비들, 이면비들을 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적용들을, 홈의 각도, 갭의 최소화 이런 적용들을 하는데, 그러면 역변형을 하느냐? 역변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열은 최상단으로 최상부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로. 하지만 배관 공장이나 샵의 제작장에서는 우리가 로테이터, 턴테이블, 포지셔너 이런 회전체의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상단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면 최상단 포지션이 어때요? 돌면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 말 뜻 이꼴 열이 분산화되기 때문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홈의 각도를 최소화시키고 갭을 줄였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래도 필드 용접하고는 개념 자체가 많이 틀리거든요. 제품을 많이 양산을 해야 되고, 맞죠? 필드 용접은 정확하게 떼야 되지만 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일단은 용접 전에는 이렇게 4가지 적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용접 전 여기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용접 중으로 영상 한번 꺼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용접 중입니다. 용접 중. 이 용접 전에 이 방법들은 용접을 하기 전의 방법이지만 용접 중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용접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용접 전으로 뭐 이런 준비 작업을 못했을 때 혹은 용접 준비 작업을 하더라도 용접 중에 열이 가면 배가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형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되고, 지금 용접 변형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현장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필드 용접을 해야 돼요. 현장 가가지고 필드 용접, 그리고 현장 가지고 필드 용접을 하는 중에서도 스탠다드 용접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용접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정상적인 품질 검사를 요하는 용접. 우리가 갭을 실제로 뭐 3mm에서 5mm 사이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벌리고 백을 루트 패스를 넣고 뭐 캡 패스, 뭐 필 패스, 핫 패스 등등 다양하게 용접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품질 검사까지 통과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이런 스탠다드 용접을 우리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고, 자, 용접 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기존에 용접 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했는데 대칭법, 우리가 대칭법이라고 얘기 전에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대칭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배관을 포지션 기준 오지 포지션입니다. 제가 왜 자꾸 오지에 대한 이 포지션을 얘기를 하냐면, 이지 같은 경우는 열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대칭법에 대한 적용만 하면 되는데, 오지 같은 경우는 이 탑이 정해져 있습니다. 탑은 최상부가요. 그럼 최상부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열이 가장 많이 가는 자리, 가장 수축 응력이 높은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변형 잡기가 어려워요, 오지가. 이지 같은 경우는 대칭만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설명드리려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오지 포지션을 설명드린 거고, 이 대칭법 같은 경우 무엇이냐? 우선 배관을 뭐 전에는 제가 4등분으로 나눴지만 이 조각을 8등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대칭법은, 자, 1번에 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몇 번으로 예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5번, 그 다음 7번은 3번. 이게 실제로는 대칭법이에요. 근데 이 대칭법인데 이 개념이 사실은 7번으로 8번으로 변형이 간 만큼 이 폭이 작게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8번으로 간다고 4번만 열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대칭법은. 그래서 이 대칭법의 개념을 조금 적용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8번 방향이나 뭐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8번.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이렇게 나누었지만 제가 A, B, C, D 동서남북으로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좀 헷갈리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설명은 이해도는 좀 높을 거예요. A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꺾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 A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좌측으로 꺾였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 등분을 나누었을 때 칸을 최소한 2칸 이상 열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A 쪽으로 변형이 갔어. 그럼 몇 번의 열을 줘야 됩니까? 4번과 5번. A 방향으로 변형이 갔을 때 최소한의 최소 범위입니다. 최소 범위. 그러면 이 이야기 좀 쉽게끔 D 방향으로 꺾였어요. 그러면 D 방향이니까 몇 번? 2번, 3번이 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꺾인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이해는 다 되죠? 이게 뭐다? 대칭법이다. 이 대칭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용접 중에도 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 다른 설명을 하나 해드릴 건데, 이 설명을 적용함과 동시에도 대칭법을 항상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접 변형이 적은 용착법의 적용이다. 캐스케이드법과 전진블록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알기 전에,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교육인데,
요거는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설명이 가장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를 좀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 용접 변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 파이프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놔야 돼.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헤비 배관이나 뭐 작은 조금 헤비 배관이라고 치고 용접을 한 10회 정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루트 패스, 마지막 캡 패스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핫패스와 필패스 해가지고 중간에 사이를 리꾸를 하잖아요. 백 파이널.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학원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프로세스가 뭐예요? 기본 파이프는 4회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현장 가면 갭의 여하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파이프의 두께에 따라서 횟수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10번 때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뭐 15번 때울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기준을 현장 배관 기준으로 우리가 헤비 배관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또 그렇게 적용해야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뭐 4번 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는데, 10회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용접을 10회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동그라미 10개를 하나 그려볼게요. 요래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10회 딱 그렸어요.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용접을 10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10번을 용접해야 되는 배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쫙 이렇게 덧살 올림으로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용접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6시부터 그냥 용접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책에 의미부여를 굳이 하자면 빌드업이라 빌드업.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배관 다 꺾입니다. 배관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법으로 용접을 일단은 백은 사실 초층은 해야 될 수도 있어.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요. 자, 백은 사실은 우리가 변형도 중요하지만 RT 품질 검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은 웬만하면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사실 완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현장 배관 용접하는 거 설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용접이 조금 잘못됐을 때 어느 공간 오픈을 하고 이런 설명도 했긴 했는데, 뭐 기존에 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층은 한번 넣어주는 게 좋아. 뭐 다른 변수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배관 어떻게 할지. 그럼 1번 루트 패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일단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게 넣었다고 하는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루트 패스에서 가장 변형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적용을 할지 안 할지. 그러면 루트 패스를 넣었는데 백패드 한번 쫙 넣었어. 넣었는데 변형이 예를 들어서 조금 넘어가기 시작했어. 사실은 좀 보입니다. 배관을 직진도를 오래 보고 처음에 사실은 용접하기 전에 이런 직진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관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요 4번에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직진도를 처음에 봤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루트 패스를 넣었어. 백피드를 넣었는데 배관이 조금 움직이는 변화가 좀 보였단 말이에요. 보이면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바로 시작해야 되고, 보이지 않았어. 보이지 않으면 사실 핫패스까지는 적용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투패스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백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드지만 이 핫패스, 투패스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학원처럼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 가면 엘보도 있고 막 배관이 꺾여 있거나 못 볼 상황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핫패스, 투패스까지는 일단은 넣어줘요. 그러니까 많이 안 꺾였다는 가정하에. 많이 꺾이면 원패스까지만 하고 제가 가르쳐준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핫패스까지 넣어줘. 왜냐면 이렇게 해야 열을 많이 주고 했을 때 백비드에 이제 뭐 요철이라든지 단면이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고 품질 검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은 한 2번째까지는 떼어줘라. 근데 변형이 만약에 발생을 처음부터 했다. 그럼 투피스부터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투피스까지 떼어주고 3피스부터 용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까지와. 지금은 우리가 계속 덧살 올린 빌드업으로 계속 떼었잖아요. 이렇게 떼면 배가 넘어간댔잖아. 자, 3피스부터 세 번째부터 용접을 하는데 대략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1번 끝단부. 좀 지울게요. 1번 끝단부까지만 여기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3번이 들어왔죠? 3피스. 맞죠?
여기까지만 용접을 하고 더 이상 용접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럼 3번 용접했어. 자, 그 다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다음 회차의 패스도 이 방식으로 용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과 3번 지금 용접 몇 번 했습니까? 이건 2번 했어요. 2회. 이 부분. 맞죠? 2회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 3회 용접했어요. 그 다음 4회도 여기까지만 용접을 합니다. 대신에 지금 제가 이렇게 칸을 이렇게 비웠죠? 3회는 이렇게 떼야 돼. 맞죠? 보시면 이렇게 떼었죠? 다음 5, 6, 7, 8, 9, 10 여기서 지금 우리 필패스, 우리 니꾸죠? 그 다음에 캡패스까지 우리 파이널이죠? 용접이 다 끝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층을 탁탁탁탁탁 다 나눠 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전진블록이나 캐스케이드법이라거든요. 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캐스케이드법을 이렇게 용접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위치를 어디에서 끊었는지 확인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항상 용접은 마무리 부위가 겹칠수록 불리합니다. 품질 검사에 RT 용접에 불리하다. 그래서 마무리 부위가 겹치는 거는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마무리도 분산을 시켜줘야 되고, 맞죠? 그 부분은 제가 또 RT 교육할 때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품질 검사할 때. 근데 이 캐스케이드법으로 이렇게 층을 어느 순서로 나누어 놓고 용접을 했는데,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2번, 3번은 2회만 용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나머지 1, 4, 5, 6, 7, 8은 몇 회가 용접이 됐어요? 1, 4, 5, 6, 7, 8번은 2번, 3번은 2회가 됐고 1, 4, 5, 6, 7, 8번은 몇 회가 용접이 됐습니까? 10회로 용접이 피니시가 됐어요. 맞죠? 그럼 용접이 다 끝난 상태야. 지금 뭐 좀 상황이 좀 이상하죠? 어렵죠? 내용이.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용접 방법과 많이 틀리니까. 근데 요거를 좀 적용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면, 자, 우리가 용접 전에 뭐 배웠어요? 역변형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변형? 역변형 배운 것처럼 원리가 비슷해요. 근데 용접 전에 배웠던 기본 베이스를 이 배관 용접을 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 4, 5, 6, 7, 8을 용접을 함으로써 이 배관의 최상부에 열이 가지 못하도록 열을 일단은 첫 번째 1번 열의 분산을 시켰습니다. 열이 지금 최상부로, 맞죠? 우리 견우와 증용 오작교처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열이 만나가지고 빨리 배관을 넘겨갖고 저거들이 수축 응력을 해가지고 꺾어줘야 되는데 둘이서 만나지를 못하는 게 열이 어때요? 최소 분산이 돼 있잖아요. 최소 만나지 못하니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어때? 열이 가 있으니까. 열이 세 방향으로 지금 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다 변형이 어때요? 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용접의 완성은 안 됐어. 첫 번째 분산. 두 번째는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자, 위에는 2번만 떼우고 밑에는 10번을 떼우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용접 전에 말했던 최소한의 용착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여기 봐봐요. 최소 용착량이라고 되어 있죠. 3번.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여기서 집중을 좀 잘해줘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10번 용접하고 여기는 2번 용접했는데 여기서 10번을 용접을 하게 되면 배관이 어떤 식으로 꺾이냐면 이 배관 자체가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관이 이렇게 꺾이잖아. 원래 꺾여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배관이 이렇게 꺾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서로 당기는 힘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만 꺾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만 꺾이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꺾인단 말이에요. 당기면서. 왜냐하면 금속이 서로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응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1, 4, 5, 6, 7, 8번은 10회를 용접을 했지만 2번과 3번은 2회밖에 용접을 안 한 상태야. 그럼 실제로 2회만 용접을 했을 때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제가 나머지는 화이나를 다 쳤어요. 근데 지금 잘 보입니까? 2, 3번 같은 경우는 2번만 용접을 했죠.
그럼 나머지 10회를 지금 용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밑에 이 부분은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이 됐든 용접이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어요. 맞죠? 마무리가 다 된 상태예요. 용접이 밑에는. 그럼 이렇게 이만큼 10번이나 용접을 하는 상황 동안 2번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쉽게 집으로 치면 평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40평, 50평에서 20평까지는 아니더라도 30평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평수가.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야. 왜? 수축하는 응력 때문에. 그럼 이 지금 3번에 얘기했던 최소 용착력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용접을 함으로써 이 구간이, 자, 이제 잘 보입니까? 이랬던 구간이 용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많이 줄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면적을 줄임으로써 여기 지금 몇 번 남았어요, 용접을? 8번 남았습니다. 8번 해야 되는데 면적이 이만큼 줄면 한 2번은 빼자 이거야. 맞죠? 그럼 6번 남아요. 그럼 나머지 6번만 더 하면 일단 용접은 끝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지금 이거 지금 3번 최소 용착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이어 뭐죠? 용가제죠? 우리가 필러라고도 하는데 이 용가제를 우리가 티그 용접의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용가제를 아예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많이 넣을 수도 있고 필러를 두꺼운 걸 써가지고 또 빨리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적용법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티그 용접사니까 기존의 용접을 하는 것보다 물론 품질과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변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필러를 기존의 용가제를 기존에보다 내가 조금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존에보다 좀 많이 넣으면 되잖아. 원래 기존에 요만큼 넣었는데 조금 더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최소 못해도 1회에서 2회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또 마이너스 2회. 처음에 2회 뺐죠? 또 마이너스 2회. 그럼 총 전체 카운팅은 몇 번이 빠졌어요? 4번이 빠진 거야. 기존에 4번을 더 떼야 되는데 4번을 뺀 거야. 나는 와이어를 많이 넣을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이걸 결론을부터 따지자면 밑에는 10번을 했는데 위에도 1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10번을 하게 되면 변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아무리 밑에를 먼저 역변형을 줘갖고 밑에를 먼저 잡고 있다고 해도 그대로 대받아쳐서 위에 또 10번을 치면 그대로 다시 꺾이는 거야. 우리 카운팅이 딱 그래 되잖아요. 10대 10이면 다시 넘어가죠. 원래 정상적인 빌드업처럼. 근데 우리가 밑에 캐스케이드로 이렇게 잡아놨지만 밑에는 10번 떼었지만 위에는 몇 번 떼었어요? 실제로 4회가 빠지니까 총 토탈 이걸 마무리까지 쳤을 때 6번만 떼면 된다는 거야. 총. 실제로 10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스코어가 어때? 역변형으로 용접한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용접 중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용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장에 가면. 많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 방법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은 변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10번과 6번을 떼었기 때문에 어때요? 배관이 사실 웬만하면 처음에 역변형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많이 안 넘어간다고 해. 넘어가도 웬만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캐스케이드법 하나 더 설명하면 이 방법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순서를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디서 내가 몇 회를 용접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결함의 분산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여있으면 결함 발생 빈도가 많이 올라간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만 용접을 한다고 이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요. 절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용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접하다 보면 다시 전자 1번으로 돌아가서 대칭법의 적용. 맞죠? 그 다음에 1번과 4번을 동시에 볼게요. 배관의 직진도를 관찰하면서 용접. 사실은 지금 포커스는 4번입니다. 근데 1번도 보면서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이 부분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배관의 직진도를 관찰하면서 용접이라는 거는 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평자나 직각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배관이 정상적인 이렇게 직진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선 용접을 하면서 배관사가 확인을 하고 지불을 했을 거야. 역변형을 주더라도 예측을 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웰더가 해야 되는 거는 역변형을 줬을 때는 정상적인 직진도를 맞춰주는 게 용접사의 역할이고
역변형을 하지 않고 배관사가 직진도를 정확하게 맞춰 줬을 때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웰더의 역할입니다. 맞죠? 그럼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면서 용접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배관의 직진도를 계속 관찰하면서 중간에 배관이 넘어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 관찰하면서 용접하셔야 된다고. 처음과 끝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그럼 그 관찰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 용접 중에 설명한 것 중에 티그 용접을 하면서 가장 장점이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가제를 안 넣고도 용접을 할 수 있잖아. 횟수를 어때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어. 0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줄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변형이 아까 AB 처음에 전자로 넘어갔어요. 직진도를 보면서 계속 대칭으로 용접을 해야 된다는 설명이 A 쪽으로 배관이 넘어갔으면 우리가 B에 열을 더 주면 되잖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A로 변형이 갔으면 우리가 B로 열을 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우리가 6회를 용접하면 B는 몇 회 하면 돼? 그냥 말 그대로 7회나 8회를 용접을 하면 배관이 단순 원리로 넘어온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A 쪽으로 넘어가면 4, 5번에 열을 뭐 7, 8 여기를 열을 한 2번 더 주면 뭐 당연히 용접하면서 조금 더 변형이 잡히면서 간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이 용접을 하면서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변형을 잡는 방법은 아닙니다. 용접을 하면서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배관 용접사로서 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여러분들의 일정 임금에 뭐 단가를 주고 여러분들의 기술자로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량이 안 나오면 어때요? 회사로서는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어느 정도 제품도 나와야 돼요.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술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무조건 여기서 6번 떼온다고 7, 8번 떼어 보면 용접의 속도가 어때요? 자꾸 누적된단 말이야. 늘어난다는 거야. 그럼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이런 방법. 여기 6번 떼우면 여기 7, 8번 떼울 게 아니고 맞죠? 그럼 여기 원래 6번이잖아. 6대 6이잖아요. 맞죠? 여기 6번 떼우고 여기 7, 8번 떼우지 말고 여기 6번 그대로 떼우고 여기 5번만 떼우시오. 5번만. 우리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변형을 잡는 방법이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뜻으로 설명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티그 용접이 0부터 플러스 1, 2 뭐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왜? Y 안 넣으면 제살 녹이기 하면 0이고 Y 조금 정상적으로 넣었을 때 1, 많이 넣으면 2, 더 많이 넣으면 3도 넣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는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는 없잖아. 근데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변형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플러스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보셔야 됩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이 말뜻이 4번, 1번과 뭐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마이너스는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면 뭘 해요? 잘못 떼우면. 잘못 용접하면 뭐 해요? 그라인딩을 하잖아. 그라인딩을 하면 어때요? 그라인딩 한 부분이 제거가 되죠. 마이너스로 쳐야죠. 다시 용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 6회를 용접을 하는데 여기에 7회를 하지 말고 변형이 빨리 회복되려면 초층하고 가까울수록 초층에 변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럼 그 다음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핫패스입니다. 초층하고 가까울수록 변형 발생 빈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한 번, 두 번 더 위에 다층으로 쌓아 올리는 비드보다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파가지고 초층에 가까울수록 변형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4번 배관의 직진도를 관찰하면서 용접이라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용접을 하면서 용접 중에 배관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칭법을 적용하든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열을 더 주면서 용접을 하고 그래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하면 그라인딩을 해갖고 수정을 하면서라도 변형을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변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홈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잡기가 더 쉽기 때문에 위에서 누적시켜갖고 열을 많이 주는 거는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 아무리 열을 많이 줘도 넘어오지 않아요, 배관이. 이 부분의 핵심은 용접 후 부분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자, 혹시 용접 중 이 부분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질문을 뭐 대부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용접사 기량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변형할 때 캐스케이드법을 방금 말씀하신 필러를 뭐 많이 용가제를 많이 집어넣는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유리해지겠네요. 그거는 뭐 사실 굉장히 좀 당연한 부분인데, 왜냐면 용접의 기량에 따라서라기보다 용접의 경험에 따라서 이 사실 용접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어느 방향으로 꺾일지 어느 방향으로 넘어갈지 용접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알고, 사실 갭에 따라서 개선에 따라서도 있지만 재료의 금속 재료에 따라서도 변형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기량과 포함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장에 저도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많이 해보면 초보들은 변형을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변형이 RT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이 일자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RT 불량 나는 거는 두려운데 변형이 가는 건 두렵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전자에 용접 전에 할 때 뭐랬어요? RT만큼이나 변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은 기량을 떠나서 초보라도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답을 정확하게 드리자면 맞습니다. 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형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더 많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럼 정확하게 이해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제가 현장 포인트 교육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누웠을 때 밑에서 용접을 2번, 3번, 4번 치는 게 변형하고도 관련된 거고 동선을 줄이는 것도 관련이 된 거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같은 원리야. 모든 게 다 모입니다. 현장 용접은.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용접 후에서 또 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 찍히고 있죠? 네. 자, 이제 용접 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용접 후라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용접이 실제로 끝이 나고 나서 용접 변형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나눴을 때 용접 전에도 용접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용접 중에도 용접을 하면서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었고, 실제로는 제가 용접이 끝나고 나서도 변형을 다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변형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변형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변형이 어렵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자, 일단 용접 후 같은 경우는 우선 곡직과 그라인딩이라고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좀 써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곡직, 그라인딩. 자, 곡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용접을 하다 보면 이제 배관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평으로 좀 그릴게요. 수평.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8등분. 위에서 봤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관이 확 밀려가 꺾여버렸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요쪽을 꺾였다 해야 되겠구나. 얘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는데, 자, 곡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용접이 끝이 났는데, 용접이 끝난 상태의 제품을 열을 줘서 원 상태로 돌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리냐? 기본적인 곡직의 원리는 우리가 산소 절단기 있죠. 예열 호수 산소 절단기나 이런 걸로 예열을 해가지고 열을 준 다음에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곡직을 하는 철판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소 절단을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 산소 절단기가 있냐 없냐야. 없으면 곡직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물론 산소가 있으면 그 배관사들이 이제 곡직하고 할 때 쓰는데, 지부사나 산소 절단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절단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용접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 절단기만큼 제품에 열을 줄 수 있는 용접기를 가지고 곡직을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곡직에 대한 방법은 지금까지 베이스로 배운 베이스의 모든 이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곡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열을 줬을 때 이렇게 열이 갔어. 그럼 우리가 그때 A, B, C, D 얘기했잖아요. 다시 숫자 걸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A 쪽에 C 쪽에 꺾이면 A 쪽에 열을 줘야 되죠. A 쪽에 최소 범위가 어떻게? 1번, 8번이 최소 범위가 되는 거예요. 최소 범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소 범위다. 이거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번, 8번보다 넓어야 됩니다. 2번과 7번의 영역의 범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열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배관이 예를 들어서 꺾였는데 헤비 배관이에요. 헤비 배관이 뭐죠? 두꺼운 거다. 우리 헤비월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꺼운 벽이라는 거야. 우리가 RT를 촬영해도 우리가 라디오 그래픽 테스트도 우리나라 국내 용어로는 촬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중벽 양면, 이중벽 단일면. 이 배관 용접이 왜 이중벽이겠습니까? 필름 촬영할 때 보면 우리가 배관을 보면 어때요? 벽이 몇 개예요? 2개잖아. 그러니까 벽이 두껍다. 헤비월이라는 거는 헤비,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헤비월 배관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고 프레스 스트레스가 용접 순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가운데 니꾸 횟수도 많고 맞죠? 용접 횟수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위에서 열 준다고 해서 배관이 넘어가겠습니까? 잘 안 넘어간단 말이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얇은 거니까 열 착 줘요. 열 주고 나서 예를 들면 좀 자연열에 식히거나 혹은 약간 편법적이긴 하지만 물론 뭐 재료에 금속 재료에 좋지는 않습니다. 혹은 분무기나 에어수 같은 거 가지고 뭐 한다?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을 시키면 왜? 급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변형의 확인이 빠르고 수축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극을 빨리 주기 때문에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하다가 열을 최소한 2배수 이상 범위를 많이 주고 열을 했다가 자연열을 시키면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고 확인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분무기나 에어수로 급냉을 팍 시켜버리면 배관이 쫙 넘어오는 게 보이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수지까지 딱 맞출 때까지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넘어갑니다. 또 반대로 넘어가서 작업하셔야 돼. 입에서 육두문자 막 날라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 넘어올 때까지 하면 스톱하고 자연열이 딱 자연스럽게 넘어오게끔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어렵다. 맞죠? 근데 예측이 이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는데 헤비 배관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표면까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안 꺾이고. 그 다음에 급냉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에 식히거나 에어스로 급냉을 시키는 건 사실 재료에 안 좋습니다. 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잘 균열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원래. 물론 이렇게 뭐 잔류경이나 이런 게 있거나 뭐 했을 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급냉을 시키는 거는. 그래서 헤비 배관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열을 줘서는 넘기기 힘들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용접 중에 제가 뭐 설명했어요? 그라인딩을 설명했잖아요.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라인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라인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가 루트패스죠. 루트패스인데 초층에서 가장 변형이 많이 발생하고 2패스, 3패스 초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변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했죠. 루트패스가 가장 많이 생기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럼 얘를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어떻다? 그렇죠. 잡기가 좋다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라디오 그래픽 테스트 방사선 투과 검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3피스, 2피스까지 들어갔을 때 너무 깊게 들어갔다가 2피스까지 들어갔다가 잘못해가 열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발림이 생길 수도 있다. 백발림이 뭐죠? RC죠. RC. 루트 컨게비티죠. 이게 무슨 뜻이다? 백이 빨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백이 빨리냐?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백비드를 지금 얼마큼 있는지 가까이를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럼 변형을 잡으려고 열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라인딩에 대한 열도 모재부가 먹었을 거고, 그 위에서 빨리 변형을 잡기 위해서 열을 계속 누적시키게 한 구간을 계속 열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백에 데미지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깊게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RT, 특히나 이 루트 관계 밑에 RC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피스 이상, 투피스까지 깊게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우리 원래 RT 용접할 때 프로세스대로 합했을 때는 약한 전기를 좀 강하게 와이어를, 맞죠? 그런 설명했던 대로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용접을 하셔야 된다. 백발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변형이 되게 많이 넘어갔을 때는 이 초층에서 그래도 그런 걸 확인하면서 루트 불 변형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열을 주면서.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용접이 누적된 상태는 변형 잡기 힘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B 구간 변형 간다. 6번, 7번 맞죠? A 구간 변형 간다. 4번, 5번을 최소 범위로 잡아라. 그러면 반대로 이런 구간도 꺾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꺾이면 몇 번 열 줘야 돼요? 최소 범위 5번, 6번 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변형을 잡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용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위의 빈도를 넓혀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금 얘기는 끝났는데, 이번 제가 그라인더까지 설명을 했죠. 이번까지 그라인더를 항상 깊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RT도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현장에서 설비 배관하고 우리 품질 용접하고 좀 틀릴 수가 있는 게, 설비 배관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얇은 게 많습니다. 배관이 얇은 거는 뭐 스케줄 10짜리면 T가 뭐 진짜 뭐 스테인리스 얇은 거 같은 경우는 뭐 1T, 2T, 뭐 3T 뭐 이런 내외 얇은 배관들이 있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두들겨서 넘어가요. 동배관이나 스테인리스 배관이나 두들겨 팬다 하죠. 망치로 두들겨도 배관이 넘어간다고, 얇은 거는.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용접을 하면서도. 근데 두들겨도 넘어가고 열을 줘도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변형을 잡아야 되고, 이런 변형의 방법들이 열을 주는 상황에서 재료가 우리가 이제 스테인리스나 혹은 비철금속이다. 그런 경우는 퍼징도 하셔야 되고요. 왜? 백까지 열이 전달되는 부위까지 열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산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백비드에. 마찬가지로 백발림하고 똑같은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징도 하셔야 되고. 자, 그런 부분으로 일단 용접 후에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라인딩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사실은 그 용접부의 T를 어느 정도 보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상이라는 거는 용접하면서 용접부의 T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뭐 지금 여기가 몇 T다 이렇게는 확인할 수 없고, 우리가 웰더하기 때문에, 용접사기 때문에 용접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용접을 했을 때 2피스는 이 정도 올라왔다, 3피스는 이 정도 올라왔다. 대략적인, 정확하게는 우리가 측정 공구로 측정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은 없지만,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우자고한 얘기입니다. 그라인딩을 하는데 모재부의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막창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온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뭐 큰일 나진 않죠. 어차피 막창 수정을 하면 되니까. 관통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완전히 다 뚫었을 때는 공정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뭐, 아무튼 좀 깊게 들어갔다고 예측이 가능했을 때는, 우리 항상 원래 용접 배운 프로세스대로 용가제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백비드에 데미지가 가지 않는 용접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금일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용접 변형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